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손준영입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할 논문은 General AD Anomaly Detection Across Domains by Attending to Distorted Feature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ECCV 2024에 어세이비 되었던 논문으로 현재까지 인용수는 4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이 General AD라는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이 Semantic Near Distribution, 인더스트리얼 환경에서 모두 적용이 가능한 통합적인 AD 프레임워크인 General AD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수도 abnormal sample을 생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self supervised anomaly feature generation 모듈을 구성을 했고, 이렇게 생성된 피처를 이제 attention 연산에 기반한 discriminator에 입력을 해서 이미지 내에서 존재하는 각 모든 패치의 마다의 각 스코어를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AD를 수행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이미지 레벨에서 이상치를 정확하게 탐지를 하고, 또한 이제 해석 가능한 어노멀리 맵을 생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텍션 및 로컬라이제이션 태스크에 해당하는 10개의 데이터셋에서 일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한 이후에 이를 정상 데이터의 분포로 정의를 하고, 해당 분포에 속하지 않는 테스트 샘플을 이상치로 구별해내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습 중에는 이 비정상 샘플을 활용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모든 샘플이 정상으로 표시되는 이 원클래스 러닝 태스크에 해당합니다. 이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분야는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지만, 어, 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태스크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뭐 다양하게 있지만 총 네 가지의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좌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비정상적인 물체를 탐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 조립 라인에서 결함을 식별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의학 분야에서 질환을 확인하거나 교통 분야에서 이 차량 및 보행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어노멀리 디텍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어떠한 물체를 탐지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멘틱 레벨에서 수행이 되기도 하고, 산업 조립 라인과 같이 좀 이런 미세한 결함을 식별하는 태스크에서는 픽셀 단위의 이러한 로우 레벨까지 이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어서 매우 넓은 범위에서 수행이 되는 태스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서 학습 과정에서 이 정상 분포를 모델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잘 모델링 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사전 학습된 피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디퓨전 모델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산 분포를 잘 모델링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멘틱 벤치마크에 잘 작동하는 방법론과 이 인더스트리얼 벤치마크에서 잘 작동하는 방법론, 이 두 가지 분야에서의 방법론 간의 격차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해당 논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메틱 벤치마크라는 것은 사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셋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이파 10, 사이파 100, 패션 엠니스트, 뷰와 같은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멘틱 벤치마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방법론에는 트랜스포멀리와 MSAD 같은 방법론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의 문제점은 이 패치 레벨의 어노멀리를 탐지하는 성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인더스트리얼 벤치마크에서 해당 방법론을 적용할 시에는 성능이 크게 하락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더스트리얼 벤치마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MVTech AD, MVTech 로코, 비자, MPDD와 같은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러한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방법론으로는 심플렉과 리컨트레스트 등의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론 또한 이 패치 간의 상호 관계성을 모델링하는 글로벌한 관점을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 시멘틱한 벤치마크에 적용할 시에는 또 반대로 성능이 크게 하락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강력한 이 프리트레인 피처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이 특정 데이터셋 혹은 특정 벤치마크에 과적합된 방법론들은 일반화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앞서 말씀드린 이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활용하는 벤치마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멘틱 AD 벤치마크에는 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데이터셋이 대표적으로 존재하고, 이는 학습 데이터 분포로부터 의미적으로 벗어난 이 새로운 것을 식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 Near Distribution AD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큰 틀에서는 두 개의 벤치마크가 동일한 벤치마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차이를 두는 부분으로는 이 정상과 비정상 분포의 차이가 큰 경우를 시멘틱 AD 벤치마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이파10이나 사이파100 이런 데이터셋들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해당 데이터셋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 정상과 비정상 분포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결국 클래스 간의 차이가 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태스크에서 이 시멘틱 AD 벤치마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무엇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정의를 하는지는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벤치마크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클래스 간의 차이가 큰 경우를 이 시멘틱 AD 벤치마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이파10이나 사이파100, 패션 애니스트 같은 데이터셋은 많이 익숙하실 수 있는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이 뷰라는 조금 비교적 덜 알려진 데이터셋의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전 세계에 있는 자연경관의 이미지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클래스로는 빌딩, 포레스트, 글래시어, 마운틴, 시, 스트리트과 같은 이러한 자연경관에 해당하는 이미지 데이터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두 번째는 Near Distribution AD 벤치마크로 대표적으로는 에어크래프트 FGVC, 스탠포드 카 이 두 가지의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멘틱 AD 벤치마크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데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정상과 비정상 분포의 차이, 즉 클래스 간의 차이가 좀 작은 경우, 매우 작은 경우에 이러한 Near Distribution AD 벤치마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 이 에어크래프트 FGVC 데이터셋의 예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비행기 사진들밖에 없는데 이 총 구성되어 있는 것은 총 100개의 에어크래프트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피규어는 이 데이터셋을 제안했던 논문에 있던 피규어인데요. 이처럼 다양한 베리언츠를 구성을 해서 이 클래스마다의 이 차이가 매우 적은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것이 이 리얼 디스트리뷰션 AD 벤치마크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더스트리얼 AD 벤치마크입니다. 사실 해당 분야에서도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MVTech AD나 MVTech 로코, 비자 MPDD와 같은 벤치마크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벤치마크들은 이미지 내에 있는 작은 영역만 정상과 다른 이런 좀 더 파인그레인드한 어노멀리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벤치마크들입니다. 앞서 시멘틱 AD 벤치마크나 니얼 디스트리뷰션 AD 벤치마크를 보면 클래스마다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을 확인할 수, 클래스마다 그리고 이미지마다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클래스마다의 사진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간의 차이가 매우 큰데 이런 인더스트리얼 AD 벤치마크들은 정상과 비정상을 놓고 봤을 때 매우 작은 영역에 대해서만 이상치에 해당하는 결함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해당 벤치마크의 특징입니다. 주로 스트럭처란 어노멀리 혹은 로지컬한 어노멀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어노멀리가 잘 구현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이 MVTech 로코라는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브렉패스트 박스, 스크루백 이러한 다양한 클래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푸시핀의 예시로 좀 이 어노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노멀 샘플에 해당하는데 스트럭처럴 어노멀리는 여기 박스가 쳐져 있는 이 확대된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의 푸시핀들과 다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스트럭처럴 어노멀리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스크래치가 나거나 다음과 같이 뭐 핀이 휜다거나 이런 좀 구조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스트럭처럴 어노멀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로지컬 어노멀리라는 것은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상 샘플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를 보면 해당 부분이 좀 마스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상 데이터를 보면 각 칸마다 이렇게 푸시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는 이 칸에서 푸시핀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지컬 어노멀리라는 것은 결국 어떤 위치적인 변화 혹은 오브젝트가 없어졌다거나 좀 이러한 부분, 앞서서는 스크래치나 어떤 그 오브젝트 내에 어떤 결함이 발생하는 스트럭처럴 어노멀리랑은 좀 해당 부분에서 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상치 탐지라는 태스크 그리고 해당 태스크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벤치마크들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너럴 AD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피처 익스트랙션, 해당 박스 쳐져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 프로즌된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이를 라지 N개의 패치로 분해를 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사전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 F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VIT, 다이노 V2 모델을 사용을 했고, 라지 N개의 스파셜 토큰과 한 개의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이는 비전 트랜스포머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성되는 한 개의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에 대해서는 해당 토큰은 시멘틱 태스크에서 활용이 되는 토큰입니다. 즉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에 좀 전체적인 글로벌한 의미를 담고 있는 피처를 추출하는 토큰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에 해당하는데요. 이 본 연구의 목적이 결국에는 다양한 태스크, 즉 어떠한 시메틱한 태스크나 인더스트리얼 같이 미세한 결함을 탐지하는 태스크 등 좀 다양한 태스크를 모두 잘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시메틱 태스크에서 활용하게 되는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은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추출한 이 클래시피케이션 토큰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라지 N개의 스파셜 토큰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앞서 추출했던 스파셜 토큰에 더해서 이에 대응하는 각 헤드 I에 해당하는 어텐션 맵을 동일하게 추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어텐션 맵이라는 것은 결국 각 패치마다 클래시피케이션 토큰과의 이 어텐션 밸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텐션 맵을 추출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텐션 밸류가 높을수록 즉 이 클래시피케이션 토큰과의 어텐션 밸류가 높을수록 이미지에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역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어텐션 맵을 뒤에 모듈에서 사용을 하면서 주로 주요한 이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결국 이 피처 인터랙션 과정에서는 앞서 추출한 스파셜 토큰과 어텐션 맵 두 가지를 추출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피처 제너레이션 모듈입니다. 앞서서 수출했던 이 사전 학습된 피처와 어텐션 맵을 추출을 한다면 정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unseen normal 인풋이 주어져도 이것에 대한 일반화는 잘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화 과정에서 이 정상과 비정상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를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세분화를 위해서는 정상 분포뿐만 아니라 이 비정상 분포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해당 이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비정상 샘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 분포를 이 Early Stage Trained Diffusion 모델을 통해서 이 비정상 분포를 생성해 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가 위에 논문에 해당하는데요. 아래 피규어를 보시면 네, 여기서 이제 SD 기반의 Early Stop Generator를 통해서 이 주어진 노멀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이 어노멀리 데이터, 리얼 어노멀리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처럼 기존의 정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왜곡을 줄 수 있는 정도에 그치며, 이는 이제 실제 산업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 스트럭처럴 어노멀리 혹은 로지컬 어노멀리를
이 해당 방법을 통해서는 생성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너럴 AD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SAG 모듈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추출했던 패치 피처와 어텐션 맵을 입력으로 받아서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어노멀리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모듈 같은 경우에는 디스토션을 수행하는 모듈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패치 단위로 수행을 해서 디스토리 피처를 생성을 하고 이 디스토션을 가했던 패치의 위치를 나타내는 디스토션 마스크를 해당 모듈에서는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디스토션은 어떻게 주게 되고 이 디스토션을 수행한 패치의 마스크 위치를 나타내는 마스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디스토션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노이즈 올 패치스입니다. 이는 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VRT 모델을 통해서 각 패치마다 피처를 추출을 한다면 이후에 모든 패치들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그림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그림을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가장 왼쪽을 보시면 앞서 이제 추출한 패치 피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하나가 하나의 이미지에 해당하고 이 이미지가 쌓여서 하나의 배치를 이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해당 그림에서는 배치 사이즈가 8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해당하는 이 네모 하나하나가 하나의 패치, 즉 패치 피처가 되겠죠. 실제로는 벡터 값에 해당할 텐데 이를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림상에서는 이러한 패치의 사각형 모양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행에 해당하는 하나의 행은 하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하나의 칼럼들은 하나의 패치를 나타내서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모든 패치의 개수를 나타내고 세로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의미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노이즈 올 패치를 수행을 할 경우에는 각 패치마다 모두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하게 되고 이와 동일한 크기의 마스크가 주어졌을 때 모든 패치들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패치의 디스토션 마스크의 값은 1로 변환이 됩니다. 즉, 이 마스크 상에서는 디스토션을 해당 패치에 수행을 했다면 1의 값을 갖게 되고 디스토션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0의 값을 갖게 되는 바이너리 마스크를 생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노이즈 랜덤 패치입니다. 앞서서는 모든 패치들에 대해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했는데 해당 방법론은 임의의 패치들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치 내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가 주어졌을 때 각 이미지마다 최소 1부터 최대 총 패치 개수 사이에 임의로 노이즈를 추가할 패치 개수 라지 K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각 이미지마다 K 값이 2, 3, 1, 5, 쭈루룩 8까지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미지마다 랜덤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해당 라지 K개의 임의의 패치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지 K는 2라고 설정이 되었을 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패치에 다음과 같이 가우시안 노이즈가 추가가 됐다면 해당 이미지에 해당하는 디스토션 마스크의 값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패치의 1의 값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 노이즈 랜덤 패치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노이즈 어텐션 맵 패치입니다. 이는 이제 어텐션 밸류가 가장 높은 패치들의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앞서서 어텐션 맵을 같이 추출해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해당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텐션 밸류가 높다는 것이 이 해당 테스트 이미지 내에서 주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영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패치에 디스토션을 가하자. 그 해당 패치들의 디스토션을 가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어텐션 헤드 중에 한 개를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 내 이미지마다 이 라지 K를 설정하는 것은 동일하고 그 앞서 선정된 이 헤드 내에 있는 어텐션 맵을 통해서 각 이미지마다 어텐션 밸류가 가장 높은 탑 K개의 패치를 선택해 해당 패치의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large K가 2라고 설정이 됐다고 하면 이 모든 패치들 중에서 어텐션 밸류가 가장 높은 두 개의 패치를 선택을 해 해당 패치의 노이즈를 추가하고 해당 패치의 디소션 마스크의 값은 1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어텐션 맷 카피입니다. 이는 어텐션 밸류가 가장 높은 패치들의 디스토션을 가하는 건 동일한데 이것을 이제 임의의 다른 패치들의 값으로 변경한다라는 것에서 앞서서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했다면 이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헤드를 선정하고 라지 K를 설정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랜덤 인덱스를 생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의 이미지 내에 패치의 개수가 1369개다 라고 한다면 이 라지 K가 2로 설정이 되면 1부터 1369 중에 이제 이미 랜덤으로 두 개의 인덱스 배열을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시에서는 256번째와 12번째 패치가 선택이 되었는데 실제 이미지에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패치의 값으로 이 어텐션 밸류가 가장 높은 탑 K의 패치의 값을 변경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디스토션을 수행한 패치의 값은 1로 변환이 되고 다섯 번째는 어텐션 맵 셔플입니다. 이는 어텐션 밸류가 가장 높은 패치들 간의 피처 값을 섞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어텐션 맵 카피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랜덤 인덱스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른데 앞서서 이 어텐션 맵 카피에서는 0부터 1368, 즉 1369개의 패치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0부터 1368 중에 임의로 아무 값이나 이 라지 K의 개수만큼 인덱스가 생성이 됐다면 이 어텐션 맵 셔플에서는 만약 라지 K가 2라고 하면 0, 1로만 이제 인덱스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라지 K는 2라고 했을 때 탑 K, 즉 두 개의 어텐션 밸류가 가장 높은 두 개의 패치를 선택한 후에 이 랜덤 인덱스를 적용해서 그 값들을 서로 바꿔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방식에서는 이 어텐션 밸류가 높았던 탑 K의 패치도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이 다른 모든 패치들 내에서 인덱스가 설정이 됐다면 아래 방식은 먼저 탑 K의 패치를 선택을 한 이후에 그 탑 K의 패치 내에서 랜덤한 인덱스를 선택을 해서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피처 값으로 이 값들을 바꾸는 과정이다라는 것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K가 만약에 8이라고 설정된다면 랜덤 인덱스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고 이 인덱스 배열에 맞게 이제 피처 값들이 섞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랜덤 셔플입니다. 이는 텐션 밸류 값을 앞서서는 계속 활용을 했다면 이것은 그냥 임의의 패치들의 피처 값을 그냥 섞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랜덤 인덱스가 이는 네 번째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인덱스가 구성이 되고 이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피처 값들을 통해서 이 임의의 패치들의 값을 바꿔주는 완전 랜덤한 방식으로 셔플을 하는 방식이 이 랜덤 셔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첫 번째 과정에서 패치 피처와 어텐션 맵을 추출을 했고 해당 정보를 통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디스토션을 가해서 이 패치 피처의 값들을 변경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노멀 피처와 디스토티드 피처가 둘 중에 이 해당하는 이미지 I가 주어졌을 때 비정상에 해당하는 패치가 뭔지를 구별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합니다. 어, 테스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것은 이제 노멀 피처 그냥 기존의 프로즌된 VIT를 통해서 추출한 노멀 피처일 수도 있고 혹은 앞서서 이 SAG 모듈을 통해서 디스토션을 가한 이 디스토티드 피처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어졌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각 패치마다 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0인지 1인지를 이제 탐지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멀 피처가 주어진다면 모든 패치의 값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이라고 하면 디스토티드 피처가 주어졌다면 그 내에 존재하는 이런 irregularity를 식별하는 것이 목적에 있고 사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모든 패치 피처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이러한 fused patch 피처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별 패치에 대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생성하는 방식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앞서서 이 SAG 모듈을 통해서 디스토션을 가했던 패치마다 값을 1로 변환한 이 디스토션 마스크가 생성이 됐는데,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각 패치별로 스코어를 계산을 한다면 이후 이 패치 스코어와 디스토션 마스크 간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예측한 이 패치마다의 어노멀리 스코어가 실제 디스토션 마스크의 값에 가까워지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학습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제너럴 AD의 인퍼런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먼저 이 패치 레벨 스코어를 이 앞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 패치 레벨의 스코어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값을 활용을 하게 되고, 이미지 레벨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패치 레벨 스코어에서 가장 값이 높은 탑 K개의 스코어의 평균 값을 활용해서 이미지 레벨의 스코어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라지 K라는 값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SAG 모듈에서 사용한 라지 K와는 다른 노테이션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라지 K 값은 인퍼런스에서 활용하는 이 라지 K 값은 데이터셋의 비정상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은 뒤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 비정상 영역이 매우 작은 인더스트리얼 벤치마크에 해당한다면 이 라지 K 값은 이제 그 패치마다 스코어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패치 개수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이 라지 K 값을 작게 구성을 하고, 그 외에 시멘틱 AD 벤치마크 혹은 리얼 AD 벤치마크에서는 이런 라지 K 값을 좀 크게 설정을 해서 이러한 평균 값을 통해서 그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익스페리먼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 다양한 벤치마크, 총 10가지의 벤치마크를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과 테스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시멘틱 AD 혹은 리얼 디스트리뷰션 AD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서는 트레인 스플릿, 그 각 벤치마크마다의 트레인 스플릿 내에 있는 특정 단일 클래스의 이미지를 단일 클래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이제 테스트 스플릿, 그 벤치마크 내에 있는 테스트 스플릿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 스플릿 내에서 앞서 학습에서 사용했던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은 모두 정상으로 간주를 하고, 나머지 클래스는 모두 비정상으로 간주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이 리얼 디스트리뷰션 AD 벤치마크에 해당하는 스탠포드 카 데이터셋에서의 1이라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을 때, 정상 데이터랑 비정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이미지들은 모두 정상으로 간주가 되고, 다른 클래스에 있는 이미지들은 모두 비정상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더스트리얼 AD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이제 트레인 스플릿 내에 특정 단일 클래스의 정상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 테스트는 테스트 스플릿 내에 있는 학습에 사용한 클래스에서 정상과 비정상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그 원 클래스 AD,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탐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학습 디테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피처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를 사용했고, 이는 VI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VIT의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를 사용을 하고, DynoV2에 내재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피처의 안정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 방법론의 일반적인 적용을 위해서 전체 단계에서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지 않았고, 입력 해상도는 VIT와 동일하게 518 by 528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SAG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AD와 리얼 디스트리뷰션 AD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노이즈 올 패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값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노이즈를 추가를 했고, 인더스트리얼 AD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랜덤 패치 방식을 통해서 디스토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MVTech 로코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지컬 어노멀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이즈 랜덤 패치 방식에 더해서 어텐션 셔플 방식을 적용해 디스토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벤치마크 각 어노멀리 디텍션 환경마다 조금 디스토션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시멘틱 A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개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에폭수를 20으로 설정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 250개의 이미지마다 평가를 진행을 했고, 리얼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AD 데이터셋은 160 에폭으로 학습을 하고 각 에폭마다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퍼런스 시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작은 결함을 탐지하는 인더스트리얼 AD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 라지 K 값을 10, 매우 작은 값으로 설정을 했고, 이상치가 대부분 모든 이미지에 걸쳐 나타난다. 즉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오브젝트가 비정상에 해당하는 이러한 시멘틱 리얼 디스트리뷰션 A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라지 K 값을 1369, 즉 다이너 V2의 모든 패치 개수를 그냥 모든 패치의 평균 값을 이미지 레벨 스코어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인 리절트입니다. 이미지 레벨 디텍션 성능을 나타냈는데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각 벤치마크마다 좀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방법론들을 베이스라인으로 활용을 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부분은 먼저 이제 제너럴 AD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베리언트, 스몰, 베이스, 라지 모델을 구성해서 성능을 리포팅을 했고, 이는 이제 다이노 V2의 백본 모델의 크기에 따른 베리언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클래스별로 성능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각 클래스별 성능의 평균값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주요한 부분은 어떤 방법론이 어떤 벤치마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점이 보다는 어, 특정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서 잘 수행하는 방법론이 다른 벤치마크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패치코어 같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인더스트리얼 어노멀리 디텍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론인데, 이처럼 성능 자체가 99, 80, 94, 80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대로 리얼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 혹은 시멘틱 AD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너럴 AD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벤치마크 상에서 80에서 90 이상의 이 좀 일관적인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이 좀 주요하게 확인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픽셀 레벨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시메틱 AD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방법론들은 모두 이제 대부분 이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 여기 리포팅 과정에서도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제너럴 AD가 이러한 로컬라이제이션에 좀 특화된 설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주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MVTech AD나 비자와 같은 데이터셋이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셋인 것은 맞지만, 좀 더 로지컬 어노멀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MVTech 로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좀 성능을 리포팅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 AD라는 것이 패치 스코어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실제 픽셀 단위로 이제 맵을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멘틱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좀 해석 가능한 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인더스트리얼 태스크에서도 이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 맵을 좀 다음 그림과 같이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제 비정상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맵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퍼10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런 정상 샘플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클래스가 아예 다른 클래스의 사진이 비정상 샘플로 주어지면 이 해당 오브젝트가 이제 비정상이다라는 것을 맵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멘틱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소타 방법론이 KDAD 그리고 이제 심플넷이 있는데 KDAD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레벨의 시멘틱 AD 성능 대비해서 다수의 false positive 픽셀을 생성하고 있다라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고 심플넷 같은 경우에는 false positive rate은 낮지만 이 true positive rate은 더 낮기 때문에 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분에 일관되게 좀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이제 제너럴 AD 같은 경우에는 패치 간의 이런 의미론적인 상관관계를 추론해서 높은 true positive rate과 낮은 false positive rate로 이제 맵을 생성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퓨샷 세팅에서의 어노멀리 디텍션도 수행을 했는데요. 학습 단계가 포함이 되긴 하지만 제너럴 AD가 이 학습을 수행하지 않는 패치 코어 같은 방법론들보다도 좀 일관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 퓨샷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샷이라는 것이 결국 학습에 사용되는 정상 샘플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원샷 세팅에서의 AD라면 하나의 정상 이미지만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 테스트를 진행하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첫 번째로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백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들을 보면 백본이 좋은 백본을 사용을 하면 성능이 좀 일관적으로 오르는 따라서 어떠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컨트리뷰션보다도 이 백본을 주어진 제한된 이 자원 속에서 얼마나 좋은 백본을 사용하냐가 좀 관건이 되는 연구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이 제너럴 AD의 효과가 소타 성능을 내는 백본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이 백본과 방법론이 결합되었기 때문임을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KDAD나 트랜스포멀리 같이 이 시메틱 AD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방법론들은 백본에 관계없이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셋은 잘 수행하지 못하고 심플넷 또한 백본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도 시멘틱 데이터셋에서는 일관적으로 성능이 하락하지만 제너럴 AD 같은 경우에는 다이노브2의 시멘틱 피처를 사용해서 좀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일관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박스가 쳐져 있는 것은 앞서 본 메인 리저트에서 리포팅된 성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K와 노이즈에 해당하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는 이제 인퍼런스 과정에서 수행하는 라지 K 값을 말을 하는데요. 이제 다양한 가우시안 노이즈 값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성능을 보였고, 입력 내에 있는 이상치의 크기와 비슷하게 K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멘틱 AD 혹은 리얼 AD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K 값을 모든 패치에 해당하는 1369를 설정했을 때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낸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AD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미묘하기 때문에 이 라지 K 값을 작게 설정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를 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토션 타입에 대해서도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 시멘틱 AD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패치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제 이미지 전체에 걸친 이상치 분포를 탐지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엠비텍 AD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영역에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이 랜덤한 위치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것이 이제 엠비텍 AD와 같이 작은 영역에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엠비텍 로코 같은 경우에는 로지컬 어노멀리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셔플링과 같이 좀 더 복잡한 디스토션을 적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 능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익스페리먼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Semantic, Near Distribution, Industrial AD 데이터셋 사이에 방법론적으로 이러한 간극을 좀 크게 줄일 수 있는 좀 일관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인 General AD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학습된 VIT 기반의 피처 익스트랙터와 새로운 SAG 모듈을 사용을 했고, 이렇게 생성된 피처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데이터셋 중에 6개의 데이터셋에서 소타 성능을 기록하는 등 좀 일관적으로 이 시멘틱 데이터셋인지 니얼 디스트리뷰션 AD 데이터셋이든 인더스트리얼 AD 데이터셋이든 이러한 일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고, 결론적으로 이는 기존 방법론들과는 다르게 광범위한 이 태스크별의 어드저스먼트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해석 가능한 이 로컬라이제이션 맵을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에 대한 이 이해와 분석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큰 틀에서의 이 이상치 탐지라는 분야에 좀 모두 제너럴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이 이 해당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해당 논문의 공식 코드가 이제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좀 코드 구성을 매우 깔끔하게 잘 해놓으셔서 저자분께서 이해하기 편했고,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 과정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왜 적용했는지에 대한 논리가 좀 납득이 잘 되게 이해가 잘 된 부분이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총 6가지의 디스토션 타입들을 해당 논문에서는 구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논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논문에서는 적용했던 3가지의 디스토션 타입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itHub에 있는 이 공식 코드에서는 좀 더 다양한 디스토션 타입을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디스토션 타입들을 사용을 하지 않았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들, 즉 노이즈 올 패치나 노이즈 랜덤 패치 같은 방법론들만 적용했던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추가적으로 시멘틱 AD와 니얼 디스트리뷰션 AD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이를 클래스 간의 격차가 크냐 작냐로 구별을 해놔서 크게는 시멘틱 AD 데이터 벤치마크, 니얼 디스트리뷰션 벤치마크, 인더스트리얼 벤치마크 크게 3가지로 구별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멘틱 AD와 니얼 디스트리뷰션 AD 간에는 이 적용하는 방법론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디스토션 타입을 주는 방식이나 이런 인퍼런스 과정에서의 라지 K를 설정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법론적으로 적용하는 차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큰 틀의 3가지로 나눠서 서술을 계속했던 것을 좀 뒷받침하는 데는 조금 약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가 방식에서도 이 이미지 레벨과 픽셀 레벨 AD를 모두 AUROC 성능만 리포팅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 이 AD 태스크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매트릭을 사용을 하는데, 이 AUROC 성능만 리포트했다는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픽셀 레벨 AD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 MVTech 로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 리포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